안녕하세요. 건강 헬스 코리아입니다. 오늘은 폐렴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폐렴 국내 사망 3위. 2024년 195만 명 발생. 폐렴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세 번째로 많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가족이 다른 병원으로 병원했는데 병원에서 갑자기 폐렴이 걸렸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나중에 사망신고서에 담당 의사가 폐렴으로 사망이라는 글을 남기는데 가족들은 아무런 의문을 가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폐렴은 예방 가능합니다. 폐렴은 폐허파 의세기관지 이하 부위, 특히 폐포 공기주머니에 발생한 염증입니다. 태어나 사망에 이르기까지 항상 외부의 감염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호흡기 건강을 위한 경각심은 의외로 약합니다. 극명한 감염병 대유행 때처럼 밤낮으로 떠들지 않으면 쉽게 잊어버리는 게 호흡기 건강입니다.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폐렴 진료 환자 수가 195만 명에 이릅니다. 코로나19 대유행기에는 마스크 착용이나 몸이 아프면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생활이 이뤄져 감염이 덜 발생했기 때문에 코로나19 시기에 폐렴 환자 발생이 적었습니다. 지금은 강제적으로 거리두기를 할 수 없으니 개인 스스로의 실천과 보건당국의 홍보교육 활동이 강화돼 폐렴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켜 폐렴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경우를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폐렴의 가장 흔한 원인은 미생물로 인한 감염입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드물게 곰팡이에 의한 감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생물에 의한 감염성 폐렴 이외에 화학물질이나 구토물 등 이물질의 흡입, 가스 흡입, 방사선 치료 등에 의해 비감염성 폐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폐렴이 걸리면 폐에 염증이 생겨서 폐의 정상적인 기능에 장애가 생기고 이로 인한 병적 폐 증상과 신체 전반에 걸친 증상이 나타납니다. 폐 증상으로는 호흡기계 자극에 의한 기침, 염증 물질의 배출에 의한 가래, 숨쉬는 기능의 장애에 의한 호흡곤란 등이 나타납니다. 가래는 끈적하고 고름 같은 모양으로 나올 수 있고 피가 묻어 나오기도 합니다. 폐를 둘러싸고 있는 흉막까지 염증이 침범한 경우 숨 쉴 때 통증을 느낄 수 있고 호흡기 이외의 구역,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통, 피로감, 근육통, 관절통 등 신체 전반에 걸친 전신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염증의 전신 반응에 의해 보통 발열이나 오한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폐렴의 진단과 검사를 살펴보면 가슴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폐음영의 변화를 확인해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엑스레이상 뚜렷한 음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 CT 등의 검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원인이 되는 미생물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가래를 받아 원인균을 배양하거나 혈액 배양 검사, 소변 항원 검사 등을 통해서 원인균을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폐렴 치료법을 살펴보면 미생물이 원인이 되는 폐렴의 경우 원인균에 따른 치료를 하며 항생제를 이용해 치료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폐렴의 경우 세균성 폐렴으로 가정하고 경험적인 항생제 치료를 합니다. 원인 미생물이 밝혀지면 그에 적합한 항생제로 변경하기도 하며 독감과 같은 바이러스성 폐렴은 증상 발생 초기에는 항바이러스제의 효과가 있으나 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제의 효과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증세가 가볍고 통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할 필요는 없습니다. 면역성이 떨어지는 소아나 노인 환자,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는 입원 치료가 권장됩니다. 합병증이 없거나 내성 약물의 반복 복용에 의해 약효가 저하하는 현상균에 의한 폐렴이 아니라면 보통 10에서 14일간 치료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호흡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증인 경우 중환자실에서 기계환기기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폐렴은 매우 다양한 경과를 보이는데 기본적인 환자의 건강 상태, 폐렴의 원인균 등에 따라 경과가 다릅니다. 폐렴이 진행해 폐혈증이나 쇼크가 발생할 수 있고 폐의 부분적인 합병증으로는 농융, 폐농양, 급성호흡곤란증 후군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심한 중증의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독감이나 폐렴구균에 의한 폐렴은 예방을 위한 백신이 있습니다. 폐렴구균 백신의 경우 심각한 폐렴구균 감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백신 접종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접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해서 모든 폐렴이 예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심각한 경우 의료기관 안에서 감염되는 병원획득성 폐렴도 있습니다. 다른 질환으로 입원했다가 갑자기 폐렴에 걸렸다고 병원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동반질환과 위중 여부에 따라 선택적으로 항생제를 쓰는데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병원 내 감염 예방 활동에 중요한 것입니다. 폐렴은 특히 당뇨병, 심혈관 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 만성 콩팥병, 신경계 질환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단순한 호흡기 질환을 넘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혜린 한림대동탄성심병원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교수에 따르면 먼저 당뇨병 환자는 폐렴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3배 이상 높고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난치성 경과를 보이기 쉽습니다. 폐렴 발생 위험이 3배 이상 높은 이유는 고혈당이 신체 방어 체계의 핵심인 백혈구의 탐식작용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포도당 농도가 높은 혈액 내 환경은 면역세포가 세균을 포착하고 파괴하는 기능을 무력화하고 세균에게는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해 감염이 급격히 확산되는 조건을 형성합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는 일반인보다 폐렴 위험이 최대 7배 높고 사망률 역시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폐 기능이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폐렴이 발생하면 호흡부전으로 급격히 진행될 뿐만 아니라 치료 후에도 폐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등 장기적인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장질환자, 부정맥, 관상동맥질환, 심부전 등 역시 폐렴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심장질환자는 폐에 혈액이 정체되어 물이 차고 부종이 생겨 외부 미생물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 폐렴에 걸릴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만성콩팥병 환자는 노폐물 요독 축적으로 전신 염증 조절 능력이 떨어져 폐렴균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고 중증 폐혈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습니다. 폐렴이 급성 신기능 저하를 유발해 신기능 악화를 심화시키고 이 과정에서 전신 부종과 항생제 대사 변화 등 회복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치매, 파킨슨, 뇌졸중 등 신경계 질환자는 삼킴근육의 기능 저하로 음식물이나 타액이 기도로 들어가 발생하는 흡인성 폐렴 위험이 높습니다. 여기에 근육 운동 및 의식 저하로 가래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폐렴이 장기화되기 쉽고 이는 환자의 사망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강 교수는 기저질환자에게 폐렴은 폐에 국한되지 않는다. 몇 폐에서 시작된 산소 부족과 염증 반응은 심장, 신장, 뇌 등 약해진 장기들의 연쇄적인 악영향을 미쳐 전신질환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다장기 기능부전 상태에서는 폐렴 치료를 견딜 체력이 고갈되고 회복 가능성이 낮아져 폐렴 환자 사망률이 2에서 3배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요약하면 기침 가래를 치료했는데도 3에서 4일 이상 지속되거나 숨이 차는 정도가 평소와 다르게 느껴진다거나 몸살 기운이 지나치게 심하다면 지체하지 말고 호흡기내과를 방문해 진찰과 흉부액성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겨울철에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예방접종을 통해 중증 폐렴을 예방해야 합니다. 겨울철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혹은 병원 요양원을 방문할 때는 마스크 착용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도 이웃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폐렴에 대해 나누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 헬스 코리아였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